네, 안녕하십니까. 이차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1월 26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국 증시와 오늘 우리 증시는 완전히 딴판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승승장구 3,200포인트 돌파하면서 조만간에 3,500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그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듯이 자, 오늘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 넘게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포인트로 따지면 거의 70포인트 가깝게 이 정도면 급락 내지 뭐 폭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건데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안 좋고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분위기나 또는 모습은 그렇게 낯선 것만은 아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강력한 상승 추세를 그릴 때에는 단 한 번도 2% 넘는 폭락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는 벌써 어, 마감 기준 폭락은 세 번째고요. 장중 폭락까지 합치면 네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 경험을 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증시가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자, 이번 폭락도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이상 징후가 있어요.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조정의 길이, 조정의 폭이나 조정의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거나 깊어질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말이죠. 물론 추세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은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뭐 오늘 일반 개인들 어마무시하게 초강력 매수를 하네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이상한 징후, 파생상품과 관련된 이상 징후인데요. 이 내용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아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서 좀 어렵더라도 제가 별도로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차피 조정을 좀 받을 것을 각오한다면 이왕이면 전반적인 기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조정을 받는다 했을 때 특히 1차 지지선 내지 2차 지지선 정도의 윤곽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맞든 틀리든 윤곽을 잡아놓고 판단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자 마지막으로 좀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초에 실적이 발표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현재 그 다음에 중요하다 생각되는 종목으로서 LG화학입니다. LG화학 실적 전망 및 관전 포인트를 혹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참조해서 자신 있게 LG화학의 물량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특정 종목이거나 시장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자, 오늘 우리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만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그중 애플이나 테슬라는 급등을 했죠. 테슬라는 4%대나 올라갔어요. 자, 우리 증시는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를 못했죠. 하지만 테슬라가 여전히 많은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 대세적인 흐름입니다. 그보다 더 실적 측면에서
한때 펀더멘탈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LG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 내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그 하위에 있는 종목이 SKC 같은 종목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애플과 관련돼서 LG 이노텍, 애플의 아이폰 12 때문에 아이폰 12가 엄청 인기가 있다고 하죠. 그 바람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작년 동기 대비 38% 좋게 나왔다는 건데, 그 LG 이노텍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죠. LG 이노텍. 오늘 상승폭이 깎이긴 했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 이런 정도의 양복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G 이노텍의 그 사업 구성이나 삼성전기 사업 구조가 약간은 비슷합니다.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반도체 기판 같은 것이 중첩되고, 그리고 LG 이노텍은 전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MLCC를 하는데 사실 MLCC도 전장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유사합니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 삼성전기는 PCB 부분을 상당히 많이 축소하거나 또는 지금 그러니까 축소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그러한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기는 양대 사업 압축되고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와 관련돼서 갖고 계신 분은 계속 갖고 계시되, 자,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중복됨으로 삼성전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보다는 LG전자를 편입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LG전자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할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상으로 보는 적정한 매수 타이밍은 약 16만원 이하 15만원대 정도가 적당하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종목과 관련돼서 그런 팁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수급부터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자, 일반 개인들 뭐 엄청나게 순매수했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구조는 일반 개인들이 초대규모로 순매수하고 또 외국인과 기관들은 초대규모로 순매수하는 그런 대결 구도가 특히 금년 들어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모습의 일환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동일한 수급 구도를 현재 만들고 있다는 건데, 자, 놀라운 것은 일반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입니다. 오늘도 4조 2천억 정도나 순매수했는데, 사실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상 최대 순매수는 지난 1월 11일 날 당시 있었던 4조 4천억 정도였고요. 이번에 4조 2천억, 사상 두 번째. 자, 놀랍다고 하는 것은, 자, 오늘까지 합해서 일반 개인들이 순매수한 규모가 17조 5천억 정도나 됩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 20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건데요. 작년에 그렇게 일반 개인들 동학혁명에 버금갈 정도에 어마어마하게 매수했다고 해서 동학개미라고 일컬었던 그 동학개미들이 매수했던 규모가 월평균 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3조, 한 달 내내 3조 8천억 정도 매수한 것을 한 달도 되기도 전에 코스피만 무려 17조 6천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거죠. 작년도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그 작년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작년보다도 무려 5배나 매수 강도가 강하다는 것이죠.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대단한 그런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강도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강도로 매수한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가계 자산 구성의 근본적 변화 및 그와 연관된 그레이트 머니 부분, 즉 자금의 재이동이 심오하게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뒷받침되는 한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작년과 올해 다 합치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의 80조가 넘어 85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매수가 잠재되어 있다, 매수 파워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 교환이 계속 매도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과거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것은 절대적인 불리한 신호였었습니다. 매도 신호였지만 지금은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인이 해소돼서 우리 종합지수는 3천뿐만 아니라 4천을 넘고 5천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급 구도, 선진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 포인트입니다. 베이시스인데요. 베이시스가 좀 이상해요. 어, 우선 먼저 베이시스가 뭐냐? 이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 삼아라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베이시스라는 것은 선불지수를 코스피 200 지수로 뺀 겁니다. 선불지수는 향후 일정 시점에서의 미래 주가 또는 미래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물지수 지금 현재 종합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미래 뭐 3월달에 보통 3월물이 이제 거래가 되니까 3월달에 현재 주가가 지금보다 더 높겠죠. 강세장이면. 따라서 3월달에 지수 또는 주가가 지금보다 높을 테니 그것에다가 현재 주가나 지수를 빼면은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작년 3월달 이후에 희한하게도 이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즉 그 얘기는 그러한 특정 시점에 가면 오히려 현재보다도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빠지는 것을 놓고 선물 트레이더, 선물 거래자들이 그렇게 거래를 했다.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전에 제가 공매도와 관련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물 지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고, 선물 지수는 공매도가 안 되니까, 공매도에서 약간 자유로우니까 선물 지수는 그대로 있고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약간의 왜곡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즉, 거기까지라 하는 것은 베이시스로 봤을 때 마이너스 1.0까지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지난 3월 달부터 작년 12월 중순까지였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이제 배당 때문에 약간 특수 시점이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나 3, 4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특수한 시점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특수한 시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범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그런 정도의 베이시스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오늘 유난히도 마이너스 1.8, 이것도 마감에 약간 들어 올려서 그런 거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더란 말이죠. 이게 약간 이상해요. 여태까지 이런 현상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나왔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매도하는 편이에요. 선현물, 그리고 코스닥까지 이른바 삼각 순매도, 그리고 기관들이 또 선물 매수, 롱 포지션을 취합니다. 이 개인들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물 쪽을 매수를 하고 선물은 매도,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바람에 선물 쪽이 선물 쪽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더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고, 이 바람에 상대적으로 현물 쪽은 더 고평가가 돼서 더 매물이 나오고 하는 현상이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 배경에는 기존 상승폭이 부담이 되고, 또 유럽의 증시를 한 것도 재봉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지수 위치가 높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가 작용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공매도 재개를 3월달에 하기로 했다. 그것은 이제 약간 수정을 거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6월달에 재개하는 것으로 가닥에 잡힌 모양인데, 자, 이러한 그 구도는 그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구도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따른 실망 매물 때문에 또는 그런 어떤 공백이나 또는 어떤 결점 이런 것을 노린 단타 트레이더들이 일종의 시장을 흔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상황은 경우에 따라 조정의 기술적 조정이긴 하지만 이 조정의 그 기간이나 깊이가 길어질 소지를 어느 정도를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유추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추세적인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그런 정도의 변수로 작동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약간은 감안을 하자. 그래서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내려가서 분위기가 나빠지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인한다라고 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설명드린다는 거고요. 다만 종합지수로 봤을 때 잠깐 종합지수를 보겠습니다. 종합지수를 봤을 때 지금 화살 표시 있는 지점 맨 끝에 있는 거 이게 21선입니다. 그 정도까지가 1차 지지선이고요. 그 밑에 61선이 있습니다. 거기가 2차 지지선인데 포인트로 따지면 지금 1차 지지선 바닥권은 3000이죠. 3000포인트 내지 3050포인트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지지선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만일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800인데요.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상 더 이상 나빠질 기색이 없을 경우에는 3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LG전자든 또는 LG화학이든 물론 가장 중요한 종목은 삼성전자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지지선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주 한 주 정도가 되겠죠. 아무리 긴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뭐 원달러 환율은 큰 문제가 없죠. 약 5원 80점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오긴 했네요. 약간 신경 쓰이는 대목인데요. 자, 주변 증시 나스닥 선물이 약했고요. 일본 증시가 좀 약했는데 하지만 우리 정도로 큰 폭으로 밀린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스닥 선물 72포인트. 일본 지수가 약 0.96% 정도이고요. 유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좀 밀리긴 했군요. 유럽 증시가 간밤에 폭락했는데 그건 지나간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전반적으로 현재 증시와 관련된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지수는 약간 흔들렸으면은 전반적인 기조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책 기조입니다. 초저금리에다가 양쪽 완화가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양책 등의 재정 확대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틀은 전혀 변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양과 관련된 의회 인준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수급과 관련돼서는 뭐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기금, 연기금이 매도하는 것은 뭡니까? 연기금 매도하는 것은 계속 비중 조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작년에 17.3%까지 낮췄고요. 그리고 금년 들어 추가해서 더 낮춰서 16.8%까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량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투신 쪽은 뭐 주식형 펀드 판매 대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지네들의 펀드 뭡니까 그 환매 대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비중 조절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외국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파생상품 관련돼서 매매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과격하고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추세적인 흐름은 훼손 없이 여전히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굴하지 말고 계속 우리의 포트폴리오 골격과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오히려 거꾸로 안 갖고 계신 분들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좋은 종목 1 플러스 4 말씀드렸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SKC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 두시면 된다. LG전자까지 포함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지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LG화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LG화학의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LG화학이 100만원 찍은 이후에
거의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주 내내 LG화학이 지금 횡보 조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가격 조정까지 받으며 지금 21선 근처까지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보통 21선 내지 61선까지 조정받으면 조정이 어느 정도 완결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1차 그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것에서 일단 기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분사된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사업 부분으로 봤을 때 LG화학의 사업 부분은 총 5개로 구분됩니다. 석유화학 부분이 있고요. 전지 부분, 2차 전지, 그리고 첨단 소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LG생명과학, 옛날 합병한 게 있죠. 바이오 부분이 있고요. 옛날 동부 팜한농을 인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팜한농, 해서 사료나 또 제약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이 아니라 뭡니까? 그 농약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뒤에 바이오나 팜한농은 빼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지금 당장의 매출 내지 영업이익 기여도가 좀 낮은 상태이므로 이거는 좀 빼다 놓고 앞에 세 부분 석유화학과 전지 첨단 소재인데 매출로 봤을 때 4대 4대 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매출은 4대 4대 2지만 영업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석유화학 부분이 월등하다는 거죠. 거의 70%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지가 시간에 빠른 속도 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20년도가 아닌 금년 매출은 약 39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데, 작년 대비 약 38% 정도, 이 정도면 매출로 봤을 때는 급증입니다.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배터리 부분이 워낙 좋아요. 48%예요. 근데 기존의 석유화학도 워낙 좋다는 것이죠. 최근 석유화학 업체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대한유화, 금호석유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것들이죠. 워낙에 중국 등께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그에 직결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이익 구조를 갖고 있는 석유화학 부분이 매출도 매출이지만 무엇보다 스프레드, 즉 마진이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배터리 부분의 외형 신장도 꽤나 크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전체 약 3조 7천, 원래 LG화학은 연간 단위로 약 2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면 괜찮다 했던 건데요. 금년에는 무려 3조 7천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익 전망이 팍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거의 50% 가까울 정도로 영업이익이 급증한다는 건데, 주목할 것은 배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 부분이 무려 88%, 거의 2배 수준으로 한 5천억 정도 했던 건데, 작년에 금년으로 한 1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1조 넘는 원년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금년부터 1조를 넘어서 내년에 뭐 또 1조 2, 3천억, 내후년에 2조 뭐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파트가 배터리 부분이다 하는 건데,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 실적으로 봤을 때 매출로 보면 양대 부분이 석유화학과 전지 부분이 양쪽 모두 다 좋은데, 좋아지는 정도, 속도가 전지가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석유화학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지도 보면 IT용 2차 전지가 있고요. IT, 주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작은 전지 뜻합니다. 그리고 중대형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또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중대형 2차 전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전지 중에서 전지 수익이 나긴 있어도 LG화학조차도 대부분 중소형 IT형 2차 전지의 수익이 낮지, 중대형 2차 전지는 거의 그 사업이 영위된 지 벌써 15년 됐지만 계속 적자 상태였었잖아요, 사실상. 근데 작년부터 특제 전환이 돼서 금년부터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원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지형, 즉 전기차용 2차 전지가 빠른 속도로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 흑자기조 원론이다. 즉 전기차익 전직 고수익 흑자기조 원론이 된다는 거죠. 금년이 바로 그런 그 한 해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IPO를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 자회사 100% 물적 분할을 한 자회사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처음에는 100%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50조 내지 100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평균 잡아 70조 정도 보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를 통해서 10조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LG 화학의 12개월 실적 기준 내지 이제 IPO까지 감안한 가치 기준에서 현재 LG화학의 12개월 선행 목표 주가를 업계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일단 최소 115만원, 평균적으로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내지 최대 135만원, 조금 더 보는 분도 있어요. 140만원까지. 대략 그런 정도, 평균적으로 약 130만원 근처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100만원 이하거든요. 그런 관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약간 좀 무겁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숙지하신 분들은 자신 있게 그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LG화학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시국과 관련된 대변화와 그리고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 관련된 이제 약간의 이상 징후가 있는데 큰 거는 아니다. 다만 그것을 감안은 하지 않은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현재 그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